아이들 건강의 중요성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연구교수 강대현 교수님의 부족하면 안 되는 어린이 건강 시스템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대원 약사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성장에 필요한 영양과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생애 첫 1000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애 첫 1000일은 태어난 뒤부터 1000일이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서 보내는 270일과 태어난 뒤에 2년, 즉 만 2살까지를 뜻합니다.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일생 중에 몸과 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2년 동안 뇌가 2배 이상으로 커지고 3년 후에는 성인의 85%까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아기가 뱃속에 있는 시기에 영양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엽산을 먹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이가 생겼을 때 필요한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엽산 얘기를 하는데 왜 비타민 얘기를 꺼내냐 하면요. 엽산이 비타민 B군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다른 비타민들과 다르게 8가지 성분을 모아놓은 그룹인데요. 이 중에서 비타민 B9이 엽산입니다. 초록색 식물의 잎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엽산이라고 부릅니다. 엽산이 임신했을 때 중요한 이유는 태아의 신경관 결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관이라는 것은 나중에 척수와 뇌가 될 조직인데요. 태아 초기에 동그랗게 말리고 합쳐져서 형성된 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신경관 결손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뇌와 척수가 손상이 되기도 쉽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문해증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경관 결손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엽산이 세포 분열에 필요한 비타민이고 임신 중에 엽산 요구량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경관 결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엽산은 임산부의 빈혈도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산모를 위해서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임신 전 2개월부터 수유기까지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량은 임신 전에는 400 마이크로그램, 임신 중에는 6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수유기에는 5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푸른잎 채소에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인들이 채소만으로 매일 권장량을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서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생후 초기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2년 동안 인생 중에서 뇌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기에 뇌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 재료 중에서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게 바로 DHA입니다. DHA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오메가3는 성인에게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게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8년도 한국영양학회에서 우리나라 영유아의 91.8%가 DHA를 권장 범위보다 부족하게 섭취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메가3의 권장 섭취량은 생후 12개월까지는 500mg, 12에서 36개월까지는 700mg이고요. 모유나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유 수유가 쉽지 않거나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지 않아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나온 어린이용 오메가3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뇌 발달도 중요하지만 키 성장도 중요하죠. 흔히들 부모님이 커야지 아이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환경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크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키 성장의 환경적인 요소는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운동, 영양, 숙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놀고 먹고 자는 거죠. 이것도 다 때가 있는데요. 이 시기를 키 성장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바로 급성장을 하는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때가 아니라 7살에서 12살 사이인 초등학생 시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급격히 성장을 하기 전에
이 7살에서 12살 사이의 시기에 영양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에 특별히 잘 챙겨야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 칼슘, 철분입니다. 단백질은 고기나 생선, 유제품, 콩류에서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칼슘과 철분이 포함된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11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칼슘과 철분이 성장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칼슘은 우리 몸의 2%나 차지를 하고요. 뼈 성장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이랑 혈액 응고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 70에서 80%가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밝혀졌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칼슘 권장 섭취량은 하루 700에서 900mg이고요. 비타민 D와 같이 섭취를 하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쐬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야외 활동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몸에서 만드는 걸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간 영양제를 섭취를 해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은 칼슘만큼 우리 몸에 들어있진 않지만 혈액 생성과 근육 증가에 필요합니다. 성장기에는 특히 근육이 많이 발달하고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월경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철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어린이가 철분을 필요한 만큼보다 섭취를 못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이 포함된 육류를 잘 섭취를 해야 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철분 영양제를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C와 같이 드시면 비타민 C가 철분과 결합을 해서 몸에서 흡수되기 좋게 만들어주니까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이나 영양제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흡수되는 경로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드신다면 철분은 식사 전에 비타민 C와 함께 드시고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와 키 성장에 대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양가 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기 때는 책을 읽어주고 말도 걸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잘 놀아주는 것이 뇌를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모두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아이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如果您喜欢今天的影片，欢迎点赞、分享并按下小铃铛。如果你想看爱多美其他的影片，欢迎在底下留言。